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25학년도 고3 3월 학평 주요 문항 해설 좀 하겠습니다. 보통은 뭐 산모 해설 그런 거 아예 안 하는데 요번 시험 문제 자체가 뭐 모르겠어. 기존의 어떤 교육청에서 느끼지 못했던 되게 짜릿함? 완성도 높은?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다? 뭐 그렇게 느껴졌어요. 문제 되게 좋고 구성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공부할 포인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할 거고, 진짜 딱 최단거리의 풀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네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풀어 나갔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1페이지 3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지성으로 들이대지 말고 최종적으로 묻는 게 y분의 x야. 생성물의 질량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는 개수비 곱하기 분자량 비인 거 아세요? 우리 몰파트에서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인 것처럼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질량비는 두 물질 간의 개수비와 분자량 비의 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개수 맞춰주면 되죠. A to B4 하나 반응했다라고 하면 반응 후에 A 2개 있어야 되니까 2고, B가 4개니까 인마 2고, 반응 후에 C 6개니까 반응 전에 6개 되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생성물의 개수비가 22 똔똔이죠. 그럼 이 두 물질은 분자량 비가 곧 질량비니까 분자량을 찾아야겠다, 요런 생각을 해야 되고, 분자량을 어떻게 찾을지 봤더니 A랑 C의 원자량은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걸 찐값화 했을 때 한 개가 0.1g, 세 개가 0.3g, 그럼 한 개는 0.1g. 분자량비는 1몰의 질량이기도 하지만 같은 개수 떴을 때의 질량비가 분자량비와 같으니까 한 개가 0.1g, 한 개가 0.1g, 이 둘은 분자량이 똑같구나. 그럼 C의 원자량을 8이라고 했을 때 C2는 분자량이 16이 될 거고, 분자량 똑같으니까 얘도 1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7짜리 2개면 14니까 B 4개가 2를 커버 쳐야 돼서 B는 하나당 0.5짜리다. 분자량 끝났네요. AC2면 7짜리 하나에 8짜리 2개니까 23이고요. B2C는 0.5짜리 2개에 8짜리 하나니까 9가 된다. 그래서 분자량 B가 23대 9라는 걸 알 수 있고, 왼쪽 거 2개 곱한 거 대 오른쪽 거 2개 곱한 게 전체 값이니까 질량비가 23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대 9니까 답 9분의 23,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질량비를 물어봤다는 건 개수비와 분자량비를 곱해라 라는 거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5번. 사실은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나올만 하다라고 예상을 했던 게 3모에 나와버려서. 그쵸? 기억나? 1대 2대 1 클래스면 1대 1짜리고 9대 6대 1 클래스면 3대 1짜리인데 1대 1짜리랑 3대 1짜리 가지고 이중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만들면 존재비가 3대 4대 1이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아세요? 안다 치면 얘가 1대 1짜리고 얘가 3대 1짜리일 거니까 얘네 두 개 엮으면 3대 4대 1이었지. 인데 x2 중에 작은 게 2n-2니까 작은 x가 n-1. y2 중에 작은 y2가 2n-2니까 작은 y는 n-1. 그럼 가장 작은 xy는 x랑 y에 가장 작은 거 더해주는 거니까 n 플러스 n-2. 답 4번 이렇게 고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도 할 얘기가 조금 있어서 해보면,
x가 네모짜리랑 별자리가 p% q% 있다고 해볼게. 그럼 x2는 분자량의 가지수가 세 가지가 나오겠죠. 2네모짜리, 네모 더하기 별자리, 이별자리. 얘네들의 존재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네모 뽑고 네모 뽑고 p 뽑고 p 뽑고니까 100제곱분의 p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p 뽑고 q 뽑고 q 뽑고 p 뽑고 2pq. 얘는 q 뽑고 q 뽑고 q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된다. 그래서 분자량의 가지수 세 가지일 때의 존재비는 PQ라고 하는 문자 두 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분자량에 따른 존재비를 세 개를 이렇게 다 주는 건 과정보야. 두 개만 줘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을 땐 제곱수로 표현이 되는 작작이가 P제곱이고 큰이가 Q제곱인데 P제곱, Q제곱이 같으니까 그래서 PQ가 1대1 이라고 했던 거고요. Y는 작작이가 P제곱, 큰이가 Q제곱, P제곱 대 Q제곱이 9대1이니까 그래서 3대1로 있었던 거죠.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변형해보면 이런 거잖아. 뭐 자주 하는 예시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존재비의 상대값이고 얘랑 얘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존재비가 3이고 얘는 존재비가 2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얘는 모르겠고. 뭐 하는지 알겠어? 그럼 이때는 y2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비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뭘로 잡아주고 얘 확률 뭘로 잡아주고 p제곱. 얘를 뭘로 잡아줘야 돼? 2pq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수로 표현되는 p제곱이랑 q제곱의 존재비가 나와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네 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식 써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쓰면 돼? p제곱 대 2pq가 3대 2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때리면 2p제곱이 6pq와 같다고 2p로 약분해주면 p는 3q와 같다니까 75% 25%가 요렇게 구해진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중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이런 존재비 활용해 줄 수 있어요. 좋습니다. 5번은 뭐 요 정도. 그래서 3대 4대 1까지는 지식형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넘어가자. 그다음 7번 전자배치. 바닥 상태 나트륨에 들어있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1s, 2s, 2p, 3s. 열심히 들으세요. 그렇죠? 이것들의 주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차, 주, 부, 자, 합.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됐건 자기양자수가 됐건 다 0이니까 주랑 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 22, 33 이렇게 써지고. 근데 2P에 대해서는 주양자수가 2고 그거 빼기 마이너스 1에 0에 플러스 1이니까 조합 쓰면 어떻게 돼? 마마뿔에서 3에 2에 1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밑으로 갈수록 오름차순 그게 아니라 P 뭐야 이게? X, P, Y, P, Z로 약속을 했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얘는 3, 2, 1의 조합. 밑에 건 어떻게 돼? 2 더하기 1 더하기 마1 0 뿔 1이니까 2, 3, 4 이렇게 써지는 거죠. 숫자 조합 찾아주면 1,4가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그럼 세 번째 거니까 내가 인지하고만 있으면 돼서 2P 뭐라고 써? Z라고 써라. 썼냐고 시험지에. 나는 2,2니까 2에 쓰고 다는 3,2가 나오는 거 2P의 첫 번째 거니까 X 그리고 3,3은 3S가 됐다. 기억에 가는 P오비탈이니까 부양자수 1 맞고 니은 나와 다는 에너지가 같냐 뭐 체크? 오비탈의 에너지는 누구인지 체크. 수소 2회니까 2P가 크다고 해야 되죠. 니은 틀린 보기. 그러니까 라에 들어있는 전자수 나트륨 3s1이니까 전자 하나 들어간다. 답 1번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뺄셈으로 나와 있어도
자기항자수 항상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마일 0 뿌릴 순으로 배치를 좀 잘 해줘라. 여기서는 빼기고 여기서는 더하기라고 해도 자기항자수 마일 0 뿌릴. 넘어가시죠. 8번 0.2짜리 A 수용액을 만들자. 몰수로 쭉 가면 되죠. 0.1짜리 200이니까 몇 개? 20ml. 여기 이제 몇 개 넣고 보니까 0.2짜리 250이 됐다. 몇 개 된 거야? 50개 된 거죠. 그럼 추가한 건 30ml이고 안녕. 몰수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N은 0.03이 되는 거죠. N 찾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0.1짜리 부니까 0.1부 더하기 0.4짜리 100ml니까 40개. 혼합하고 물 넣어도 용질의 몰수는 안 변한다. 0.2짜리 250이니까 50개. 그럼 이제 요게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V가 100. V 구했고. 다음 세 번째 X짜리 V. 근데 V 100이라고 찾아놨으니까 100X. 그죠? 물 넣으면 용질 안 변해. 이꼴을 0.2짜리 250이니까 50개. X는 0. 그래서 N값 찾았고 V 찾았고 X 찾았으니까 대입해서 답 내면 된다. 오케이. 미리모레 활용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9번 주기적 성질. 뭐 이런 거죠. 2차분의 3차가 나와 있을 때 N족의 원소라면 N차에서 N 플러스 1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한다. 지금 2족짜리 2개에 13족짜리 하나니까 2족이라면 2차에서 3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하면서 2차분의 3차 값이 매우 커진다. 그래서 YZ가 2족이니까 X는 나머지 하나 알루미늄.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 경향성.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어떻게 돼? 증가. 아래로 갈수록 감소죠. 마그네슘, 칼슘 관계니까 더 큰 게 마그네슘. 1차가 더 큰 게 마그네슘. 나머지 하나가 칼슘. 원소 특정. 기억. X는 알루미늄. 맞다. Y는 4족이니까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1차분의 2차 값을 비교해라 라고 했을 때 뭐부터 체크하는 게 좋아? 1족이 있는지. 그쵸? 1족이 있다면 1차에서 2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하니까 그 새끼가 가장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지금 1족이 없거든. 그럴 땐 어떤 아이디어니? 분모 분자에 찐값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소판단, 정성적으로만 비교를 하니까 예를 들어 두 원소를 비교했더니 1차도 얘가 크고 2차도 얘가 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전체 값의 대소관계는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를 세팅을 할 때 분모가 크면 분자는 무조건 작게끔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분모가 됐건 분자가 됐건 하나만 비교하면 된다 인 거고 1차랑 2차 중에 뭐가 쉬워? 1차가 쉽죠. X는 지금 알루미늄이고 Z는 마그네슘이야. 둘 중에 누가 커? 오른쪽이니까 알루미늄 이러시면 안 돼요. 예외족이니까 인마가 크다. 그럼 분자는 무조건 왼쪽으로 주둥아리일 거고 전체 값은 무조건 왼쪽으로 주둥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주둥아리 맞다. 기억되게 3번 이렇게 답내는 문제였습니다. 10번의 산화수법. 사실 이거를 틀리면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산화수법 문제는 무조건 3개 풀리면 다 풀려. 산화수 변화량이 같다. 또 질량 보존 법칙. 또 전화량 보존 법칙. 3개 쓰면 다 풀려. 근데 뭐를 쓸지는 출제자가 이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산화제 같은 말 환원되는 물질 감소하는 애. 환원제 같은 말 산화되는 애 증가하는 애. 결국 문제에서 준 건 뭐가 감소할지 뭐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감소하는 애가 3개 반응할 때 증가하는 애는 1개 반응한다 인 거죠. 그리고 원소들의 산화수 특정해보면 반응 전에 X 몇이야? 마이너스 2짜리 2개랑 커버치고 마이너스 1이 남으려면 X는 플러스 3이어야 되고요. 반응 후에는 이 새끼 지랄이거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냅둬. 근데 Y는 반응 전에 플러스 1이야. 반응 후에는 0이야. 그럼 확정적인 건 Y는 1만큼 감소한다가 되는 거죠.
그럼 y의 개수 자리에 몇을 넣어줘야 돼? 3을 넣을 건데 b랑 e에 다 3을 넣으면 안 돼. 어디다 넣어? 그쵸. 원자 하나 기준이니까 여기다 3을 넣으면 이 새끼는 2분의 3이라서 분수 나오는 게 싫으니까 처음부터 스케일 2배 키워서 6에 2라고 쑤셔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연마 6, 연마 3, 그리고 x는 개수가 2로 결정이고요. 하나 더. 1감소에 곱하기 6이면 몇 증가에 곱하기 2랑 같아? 3 증가죠. 그럼 x는 플러스 3에서 3 증가해야 되거든. 몇이 된다는 거야? 플러스 6. 그럼 플러스 6짜리 하나에 마이너스 2짜리 4개니까 전체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할 만큼 다 했어. 그러고 나면 전화균형 한번 써주면 된다. 1가음이온 2개, 1가음이온 6개, 1가 양이온 C개. 반응 후에는 2가음이온만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둘이 똔똔. C는 4 이렇게 나오고요. 반응 전에 H 4개인 거 앞에도 꼭 한번 체크해주고 4개밖에 없으니까 F2. 그래서 N값, A, B, C, D, F 뭐 다 찾았으니까 대입하고 답 내면 되는 거죠. 일단 요 정도. 그 다음 11번부터 해서 제가 좀 되게 짜릿함을 느꼈었거든요. 일단 2주기 원소 X부터 Z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2주기의 옥텟 만족이면 무슨 유형이야? CNOF 유형이죠. 그리고 중심 원소 2개 사용됐고 말단에 이렇게 박히네. Y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F 플로린이야. 그럼 이때 가능한 건 C2, N2F2, O2F2죠. 근데 원자과 전자수 관점에서 이 차이가 잔데 플로린 2개는 똑같이 박혀 있으니까 중심 원소가 결정할 수밖에 없고 탄소 4개짜리 2개니까 8개, 5개짜리 2개니까 10개, 6개짜리 2개니까 12개죠. 여기서 차가 4가 나올 수 있는 건 C2F2랑 O2F2밖에 없다. C랑 F, O랑 F. 원자과 전자수는 몇이야? 8에 7짜리 2개 22에 26. 격 X는 탄소니까 틀린 보기. 니은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가는 C2F2니까 플로린 단일, 즈그들끼리 3중 플로린 단일, 공유수 5분의. 비공유수는 플로린 3개짜리 2파트니까 6개. 나는 O2F2 플로린 단일, 즈그들끼리 단일, 말단의 단일, 공유수 3 분의. 비공유수는 3개짜리 2개짜리 10개씩 2파트 10개 된다. 그죠? 236에 250이니까 크로스 치면 9대 25라고 나오네요. 얘는 틀린 보기. 답 2번 내고 넘어가면 되고. X2Y4 C2F4 어떻게 그려? 일단 중심에 탄소 즈그들끼리 단일 맞춰놓고 말단에 플로린 박는데 탄소는 짝대기 몇 개 있어야 되니까 4개 있어야 돼서 즈그들끼리 이중결합 맞추면 이중결합이 있다? 맞는 보기. 이렇게 골라줄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뭐 CNOF 유형에서 CF4, NF3, OF2 이런 단순한 애들만 나왔다면 이제 투투 관계, 투포 관계 요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뒤에 넘어가서 또 다른 CNOF 유형에서 떡밥 회수가 돼요. 왜 짜릿함을 느꼈는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12번 중화 적정.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의 싸움이죠. 사실 이거 풀어서 맞추는 건 지금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보면 구하라고 한 게 기억이랑 니은인데 몰롱도 구하래. 중화적정 실험에서 몰롱도 그냥 구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야. 마치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 구하라는 거랑 비슷하거든. 근데 퍼센트 농도는 몇 그램 기준이니까 100g 기준이니까 퍼센트 농도 구하고 100으로 나누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화적정 실험은 기본적으로 무슨 농도 구하는 거야? 몰농도 구한 다음에 퍼센트 농도로 뭐 해주면 돼? 환상 공식. 퍼센트 농도는
10D분의 mmw 여기다가 쑤셔주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몰롱도만 구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몰롱도를 네모 몰롱도 이렇게 잡으면 네모짜리 20이니까 H의 흐름은 20네모. 근데 얘 삼각 플라스크에 다 넣고 페놀프탈레인 떨궜으니까 지시약 넣으면 끝이야. 같다. 이걸 죽이기 위해 OH-를 넣는데 0.1짜리에 V가 들어가니까 0.1V.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몰롱도는 200분의 V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다음 퍼센트 농도 구해야 되니까 환상 공식 자리에 쑤셔야 되는데 10D분의거든. 10 곱하기 밀도를 해줘야 되는데 밀도가 특이하게 안 나와 있어. 밀도를 직접 세워야 돼. 요거 이용해야 되는 거죠. 밀도는 뭐분의 뭐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20ml에 해당하는 질량이 W다.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로 나온 거죠. 요걸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세워줬어야 되고 분의 몰롱도 200분의 V 곱하기 분자량 아세트산 60 퍼센트 농도 계산되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하시겠어? 질량에 따른 질량 물어봤을 때. 근데 이제 뭐 수업 중에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내가 이걸 네모몰롱도로 잡은 이유는 뭐야? 아세요? 이게 20ml라서 그렇다잉. 이거 20ml로 안 주고 뭐로 줄 수도 있어? 20g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20g으로 나와 있을 때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물어봤다면 환산하는 게 아니라 20g 속에 들어있는 걸 찾고 몇 배 해주면 돼? 20분의 1배 해주면 돼. 여기는 20g이고 얘는 1g 물어봤으니까.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20g으로 질량으로 나와 있었으면 그대로 찾은 다음에 20분의 1배고 얘는 밀리리터로 나와 있으니까 몰롱도 찾아준 다음에 환산 공식 쳐야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13번 원소 X부터 Z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원반, 2반 요런 얘기 나오면 뭐랑 관련되는 거야?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금속이라면 원반이 2반보다 크다. 비금속은 원반보다 2반이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외롭게 싸우는 애가 플로린이고 걔 혼자가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요 관계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원반분의 2반이다 찾아주시면 되고 니 원자 번호 물어봤는데 Z는 일단 플로린 확정이고 X랑 Y는 나트륨, 마그네슘 사이즈 큰 게 Y래.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사이즈 큰 거 뭐야? 나트륨이죠.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때 10 증가잖아.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왼쪽, 아래쪽 요쪽이 큰 거예요. 나트륨이 크다. 마그네슘. 그래서 X는 마그네슘 12번에 Y는 나트륨 11번이니까 크다 맞다고. 그 다음 디귿. 등전자 이온 반지름을 풀 때 키워드 뭐였어? 두 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하량 플러스 쪽으로 클수록 사이즈는 어때? 작다죠. 기억해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원자 번호가 바로 판단이 되니까 Z는 원자 번호 9번에 X, Y는 11번이야.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 작은 거니까 맞는 보기 답 5번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제를 보고 풀 때는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없고 요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 나가면 원자 번호 써주고 원자 번호 써주고 답 내면 되겠죠. 넘어가요. 14번 XY2가 저만큼 들어있고 Z2랑 이런 애를 넣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서 사실 주입하는 케이스고 우리 되게 많이 본 게
피스톤에 이렇게 들어 있었다가 여기에 뭐를 몇 그램 넣는다. 그럼 이게 막 늘어났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뭐를 넣고 그때 W g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에서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 피스톤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주입하는 경우에 핵심 아이디어가 뭐야? 그쵸. 있었던 애는 계속 있다 였습니다. 쓰는 거지 뭐. XY2가 얼마나 있었어? V리터 있었어.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11g이다. 그 다음 Z2를 넣었어. 그랬더니 전체 부피가 3부가 됐다는 건 2V 넣었다.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첨가한 질량은 Wg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에 Z2Y를 넣고 몇 리터? V리터 넣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해당하는 질량은 25라고 하는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Z2를 첨가한 게 W고 Z2Y는 요만큼 들어간 거니까 25-W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 꼭지. 기존의 문제는 요거 준 다음에 여기에서 부피랑 질량, 밀도로 엮어서 분자량 찾고 얘 분자량 구한 다음에 요 질량 구하는 요런 형태였다면 얘는 독특하게 요거 정보 하나 더 준 겁니다. 전체 기체의 질량 분의 Y 기체의 질량 전체 값이 24대 25다라고. 그럼 분명히 분모가 됐건 분자가 됐건 뭔가 하나는 알려준 거거든. 그래서 나머지 걸 찾는 형태. 뭐를 알 수 있을까? Y의 질량을 알 수 있어요. 요 아이디어가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야. 가랑 나 봐봐. 가에는 얘랑 얘 있는 거지. 나에는 얘까지 들어간 거고. 그럼 가에는 Y 몇 개 있어? 2V개밖에 없잖아. 2개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얘까지 넣으면 몇 개가 돼? 3개가 돼. 그럼 개수로 2대 3이면 질량으로도 2대 3이죠.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죠. 이걸 찾아줬어야 돼요. 그럼 분자가 2대 3인데 전체 값이 24대 25가 나오려면 크로스 쳐서 24니까 12고 크로스 쳐서 25가 되려면 3분의 25. 그래서 전체 질량이 가와 나에서 25대 36이다 라는 것. 근데 전체 질량으로 보면 처음에 11g이 있었고 어쨌든 총 25g을 넣어줬으니까 찐 전체 질량은 몇이야? 36이야. 그럼 가에서의 찐 질량이 25가 되는 거죠. 그럼 가까지는 얘를 첨가한 거니까 이게 25가 되려면 인마가 14g이다. 연마는 11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W는 14. 그 다음 뭐 분자량 찾고 원자량 찾는 거는 부피 질량 나와 있으니까 밀도로 엮어서 다시 한번 비율풀이 해도 되지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분자량이기도 하면서 같은 개수 떴을 때의 질량 비가 분자량 비와 같죠. 뭔 말인지 알아? V계에 11g, 2V에 14g, V에는 7g. 그게 분자량 비라고. 요게 11일 때 요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XY2 분자량 11이고 Z2가 7이니까 Z는 3.5. 그죠?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답 4번으로 나오네요. 생긴 형태는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결국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서 주입이니까 있었던 애는 계속 있다 해서 풀어나가는 거고 사실 요걸 떠올리는 게 좀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의 핵심 아이디어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간다. 개수 세면 질량 B니까 전체 질량 알 수 있고 W 찾았으니까 기존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분자량 찾고 원자량 찾고 대입 끝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야 이게 막말로 곱해서 뭐 33이니까 1, 3, 11, 33 33은 너무 크고 1, 3, 11 11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는 풀었다고 해설을 하시던데 뭐 모르겠어요. 좋아요. 좋은데 그냥 하는 거지 뭐. 15번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 곱해서 33이 나오는 건
그거 뭐라 그러지? 약수? 1, 3, 11, 33. 이래서 33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너무 크니까 1, 3, 11의 조합이 돼야 되지 않나? 근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2, 3 중에서 최대값이 몇이야? 2, 3 중에서 6. 그럼 이제 1부 2 몇이죠? 2죽이니까 3부터 6 중에 곱해서 11이 나오는 게 있니? 홀전자수 곱해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1이 나오기 위해서는 밑에서만 나와야 된다. 근데 곱해서 11이 되는 건 어떻게? 홀전자? 하나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11개. 그럼 2p6에 3p5니까 Cl. Cl. 그럼 11은 결정됐다. 나머지는 1과 3으로 구성된 어떤 애. 뭐 이렇게 찾아 나간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그냥 풀 때 다 썼어. S에 들어있는 전자수. 근데 어떻게 썼냐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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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니까 3, 4, 4, 4, 4, 4 이렇게 가잖아. 이거고요. 5, 6, 6, 6, 6, 6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홀전자수는 내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1, 0, 1, 2, 3, 2, 1, 0 곱하면서 가보면 1, 0, 1, 2, 3, 2, 1, 0. 이렇게. 맞아? 곱하면서 쓰는 거야. 1, 0, 1, 2, 3, 2, 1, 0. 근데 쓰다 보면 속도가 붙거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그 다음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빵빵 빵빵. 그리고 1, 2, 3, 4, 5, 6. 나트륨은 6, 6이죠. 7, 8, 9, 10, 11, 12. 곱해. 빵, 빵. 1, 2, 3, 1, 2, 3, 2, 1, 0, 8, 5, 0. 1, 0, 6, 0. 1, 2, 3, 2, 1, 0. 그 왁구를 딱 보면 써놓고 보니까 33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 숫자 조합이 1과 3이면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요거죠. 그럼 이걸 쓰면 이제 좋은 이유는 나머지 자리를 물어봤을 때도 채우기가 편하니까. 얘 누구야? 3,0의 리튬인 거고요. Y랑 Z를 결정할 때는 4,1의 붕소도 있고 6,11의 염소도 있는데 B값이 크다고 했으니까 인마가 CL이 되면서 6,11. 나머지 하나 Z가 붕소이면서 4,1이다. 그래 좋습니다. 원소 특정됐으면 나머지는 쭉 가면 되죠. X 리튬이니까 홀전자 한 개 맞다. 니은 Y 3주기는 하나.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Y 짝짝짝짝짝 홀입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9개잖아. 그 중에 홀전자 하나니까 나머지는 다 짝지어져 있는 거죠. 8개고. Z는 붕소 짝짝 홀이죠. 짝지어져 있는 거 2개 있다. 그래서 4배라고 해야 돼서 틀린 무기. 그래서 이런 숫자 정도 쓰는 거 연습 좀 해놓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좋습니다. 넘어가요. 계산량 너무 많았어. 아까 CNOF 유형이 11번이었나요? 그거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게 떡밥 회수가 여기서 돼요. 16번. 얘도 이제 2주기에 옥텟 만족. 그래서 CNOF 유형이고 보통 이제 구성 원소수랑 원자수를 따로 주면서 공유수분의 비공유수로 이렇게 좀 나눠 놓는 찾아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얘는 원소수분의 원자수가 나왔거든. 좀 되게 독특한 형태예요. 너네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원소수분의 원자수가 2이다. 이런 케이스 뭐가 있어? 가장 단순한 게 동종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N2, O2, F2예요. 원소는 한 종류인데 원자는 두 개니까 1분의 2에서. 그죠? 그럼 공유 결합 선수 3의 2의 1이야. 2가 나오는 건 O2. 되게 독특한 형태입니다. 물리량 자체가.
좀 좋았어요. 얘도 좋아. 원소수랑 원자수가 같다. 쉽게 생각하면 1원자 분자인데 그런 건 없죠. 뭐가 가능해? 우리 많이 외웠던 세종의 원소의 3원자 분자. 뭐밖에 없어? FCn과 ONF밖에 없죠. 근데 원소수 세 종류의 원자수 3개니까 원소수분의 원자수 1 나오는 거죠. 이 둘에 대한 얘기일 거다. FCn은 공유수 몇 개? 4개고 이 중에 단일이니까 3개. 4개가 나오는 건 FCn. 이구요. 마지막 다를 봐야 되는데 2의 2거든. 그럼 얘도 2고 얘도 2니까 이 셋 중에 있나 했는데 공유수가 4인 게 여기 없거든. 그래서 추가적으로 떠올려야 돼. 근데 11번에서 한번 봤던 애들이야. 누구 있어? 그죠? 투투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없다면 중심 원자수 2로 늘려줘라 했었고요. 앞에 문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분자 누구랑 누구 나왔었어? 얘랑 얘 나왔었지. 근데 여기서는 공유수 세보면 단일 3중 단일이라 5개고요. 단일 2중 단일이라 4개고요. 단단단 3개야. 543이야. 그래서 얘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단일 시험지 안에 C2F2, N2F2, O2F2가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가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 풀면서 너네한테 얘기해 주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투투 클래스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꼭 기본 형태 뭐 CF4, NF3, OF2 이런 것만 떠올리지 마라. 그죠? 기억 가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동종원소 간의 결합이니까 무극성 맞다. 니은 구성 원소수 세 종류니까 틀린 보기. 디귿 비공유수 다는 1개, 3개, 4개씩 두 파트 8개고요. 나에는 하나 빵개 3개니 다시 3개 빵개 하나니까 4. 8이 4보다 크다? 맞다. 기억되기 3번. 그래서 분자 특정에서 보기 구성을 봤을 때 분자 특정에 좀 오래 걸렸으니까 보기는 상대적으로 좀 힘을 빼서 밸런스까지도 좋지 않았나. 그랬습니다. pH 풀어서 맞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풀어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세이브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 하나의 수용액 내에서 H랑 OH의 농도가 나오면 무슨 유형이야? 7을 기준으로 업다운하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찐으로 10의 8승이었으면 몇 업 몇 다운이야? 4업 4다운에서 3의 11 이렇게 잡았겠지. 근데 얘는 상대값이라서 그게 안 돼. 근데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게 가의 H가 나의 OH보다 100배 진하다고 했으니까 pH, pOH 이렇게 잡으면요. 가의 pH를 X라고 했을 때 다의 pOH는 몇이 되는 거야?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맞아? 다에서의 OH의 농도보다 가에서의 H의 농도가 100배 진하면 P값으론 작을수록 큰 숫자니까 2 작다. 하나의 수용액 내에서는 pH랑 pOH 더하면 14니까 가에서의 pOH는 14-x고 다에서의 pH는 12-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 이거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상대값으로 지금 잘 보시면 10의 8승 대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결국은 가가 다보다 10의 16승 크다는 거거든. H랑 OH의 농도 곱은 똑같아. 근데 전체 값으로 봤을 때 OH분의 H가 10의 16승 커. 그럼 H의 농도는 몇 배 진하고? 10의 8승배.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배인 거지. 그래야 전체 값이 10의 마이너스 10, 다시 10의 16승이 될 거 아니야. 곱은 똑같으면서. 그러니까 H만 10의 10승 진하고 OH는 10의 6승 연해. 그럴 순 없는 거잖아. 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의 pH가 다의 pH보다 뭐 해야 돼? 8만큼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pOH는 8 크다야.
얘가 됐건 얘가 됐건 문자 하나에 식 하나니까 1원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죠. x는 12-x의 8 작은 게 x니까 4-x가 x와 같고 x는 2다. 2 대입하면 8 작은 게 맞죠? 2 대입하면 8 큰 게 맞죠? 그래서 pH 관계가 이렇게 나왔다. 2에 12고 요마 4에 12고 나는 어때? 10에 8승 대 1이니까 8 차이가 나려면 4 작고 4 크면 되겠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얘는 6에 8이면 되겠다. 기억, 주체가 되는 P값이 H인 게 2개니까 산성 2가지 맞다. 다음 니은. 뭐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관성이죠. 나에 들어있는 H의 농도는 나에서의 pH랑 부피로부터, 다에 들어있는 OH의 몰수는 다에서의 pOH랑 부피로부터. P값으로는 작을수록 큰 숫자 몇 배? 부피까지 2배니까 전체 값은 200배가 되는 거죠. 농도 때문에 100배, 부피 때문에 2배. 그래서 200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가에다가 물을 넣어서 2V로 만들었대. 가에 pH 2짜리가 V밀이 있었어. 근데 얘 희석시켜서 2V로 만든대. 그럼 pH 몇 되는 줄 아니? 내신할 땐 했던 건데 2 플러스 로그 2가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pH가 3이 됐다 라는 건 농도가 몇 배 됐다는 거야? 10분의 1배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부피가 10배가 돼서 그런 거고 V밀에서 몇 V가? 10V가 되면 3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희석을 시키는 경우에 부피가 2배면 더하기 로그 2가 되는 거고 부피가 만약에 3배가 됐어. 그러면 더하기 로그 3이 되는 거고 5배가 됐어. 더하기 로그 5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부피가 10배가 됐어. 그럼 더하기 로그 10이니까 이게 몇이야? 1 커지는 이유가 요거였습니다. 오케이, 증명은 안 하고요. 기억해두세요. 2배면 더하기 로그 2, 3배면 더하기 로그 3. 이런 건 어때? 가와 나를 혼합했을 때 pH는 4다. 가와 나를 혼합했을 때 pH는 4다. 2짜리 V밀이 6짜리 V밀이 4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아 틀려? 틀리죠. 개처 맞는 거죠. pH는 로그 함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단순 내분이 안 돼요. 2짜리랑 6짜리 섞었다고 4가 되는 게 아니야. 몇이 될까? 이것도 2 플러스 로그입니다. 납득 가능하세요? 봐봐. pH 2짜리랑 6짜리를 같은 부피로 섞을 거야. 그럼 H의 몰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얘보다 농도 몇 배 진한 거니? H의 농도가 10의 4승이니까 10,000배 진한 거야. 근데 부피가 똑같으니까 몰수로 10,000배가 있는 거거든. 그럼 10,000개에 1개가 더 들어가는 꼴이니까 개수는 그냥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어. 결국 혼합을 시켜도 가의 입장에서는 나의 H는 안 느껴지니까 H의 몰수는 일정이야. 근데 부피만 몇 배? 2배 되는 거니까 그냥 2 플러스 로그 2랑 똑같아요. 물을 넣어서 2배로 희석시키는 거나 농도가 연한해를 넣어서 혼합하는 거나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18번 금속의 반응성. 뭐 금속의 가수는 3 이하의 자연수이다 나와 있고요. 상황 보면 비커의 X몰롱도 좀 주요한 아이디어가 A가 양이온 V밀이. 그럼 이제 초기 조건에 A가 양이온이 몇 개 있었던 거야? XV 몰만큼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 B를 넣어서 반응을 쳤어.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겠죠. 그럼 누가 센 금속이야? B가 세죠.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다. A보다 B가 세다. 여기서 B가 세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산화가 잘 된다라는 뜻이죠. 전자를 잘 잃는다. 근데 기억보기 보면
사실 이거 찍을 때도 그렇단 말이야. 금속이 산화제냐 같은 말 환원되냐는 거거든. 금속은 때려 죽여도 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틀린 북이고 답은 찍는다면 2번 아니면 5번에서 찍어야 되겠죠. 근데 저 4로 밀었는데요. 이러시면 너무 무책임한 거고. 됐습니다. B가 산화된다 할 수 있고. 다음 나과정 이후 B 고체의 양분의 A 고체의 양이 3이다. 그리고 나과정 후 B 이온의 몰농도가 3분의 2x인데 금속의 이온화 과정에서는 전체 부피가 안 변하니까 B 이온이 몇 개 있다는 거야? 반응 이후에 3분의 2x짜리가 V밀이니까 다시 V리터니까 3분의 2xV 있다는 거죠. 부피는 똑같습니다. 금속을 녹여도 석출이 돼도.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야. 내가 넣어준 B 금속이 남아있다는 거야. 만약 A 이온이 충분했다면 B 금속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분수값이 3으로 찍힌다는 건 분모가 정의가 된다는 거고 결국 B는 남아있다는 게 A가 부족했구나. 그럼 석출된 A의 양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있었던 게 다 뒤질 거니까 XV예요. 요걸 잡아줘야 돼요. 이게 XV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분수값이 3이 되기 위해선 분모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1 XV가 되면 되는 거죠. 반응 후에 B는 3분의 1 XV. 몇 개 넣었던 거야? XV게 넣었다는 거죠. 내가 넣고 남은 게 3분의 XV. 반응한 게 3분의 2XV. 넣어준 게 XV. 3N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XV. 식 하나 세울 수 있죠. 그 다음 반응 과정에서 보면 A는 XV가 있었는데 모두 다 석출됐으니까 다 뒤졌어. 근데 B는 XV를 넣어서 3분의 2XV만 반응했으니까 요만큼 반응한 거죠. 그럼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2인 이유는 가수가 몇 대 몇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는 그냥 관성으로 다 가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주요한 아이디어는 B 금속이 남아있다는 건 A가 부족했다는 거고 A는 있었던 만큼 모두 다 석출됐다. 그래서 이 분자에 XV를 쓸 수 있는. 나머지는 피지컬 그냥 계산입니다. 저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금속의 반응성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어서 최근에 연습 많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4월부터 킬러 특강 하면서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넘어갑시다. 갑시다. 19번 반응하는 기체 양론. 사실 뭐 지금 당장 풀어 맞춘다 그런 것보다는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좀 공부해 놓자.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좀 어려워요. 일단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상태 체크, 계수 체크입니다. A, B, D는 모르겠고 D가 이제 액체 상태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얘기할 때 D는 제껴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한 건 A랑 D의 계수가 C가 아니고 A니까 같다는 건 꼭 이용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 이제 기체에 넣어놓고 반응 친다. 중간 단계고 어느 한순간 반응이 완결 났다. 근데 잘 보면 A, B가 다 사라졌어. 무슨 점이야? 그쵸. 완결점이기도 하면서 당량점이기도 하죠. 완전히 다 사라졌구나. 오케이. 그리고 A랑 D의 분자량이 5대 3으로 나와 있습니다. 5에 3. 액체의 부피는 당연히 무시가 될 거고.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찾아 나가냐 인데 이거 혼합형이야 주입형이야? 혼합형이죠. A가 있는 곳에 뭐 B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A, B 같이 넣어놓고 진행 치는 겁니다. 혼합형의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계 반응물을 찾아주는 거고 한계 반응물을 찾으면 결정할 수 있는 게 반응의 규모예요. 그래서 일단 규모 정보가 나와 있는 게 6부에서 5부로 여기 V만큼 감소하는구나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니?
잘 보면 A와 D에 대해서 물질의 양파트에서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지만 반응하는 기체양론에서는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질량비는 개수비 곱하기 분자량비예요. 보이는 거 있어? A랑 D는 개수비가 똔똔이야. 결국 분자량 B가 반응하는 질량비와 같고 A와 D의 분자량을 출제자가 줬잖아. 5대 3이라고. 따라서 반응하는 질량비가 A와 D에 대해 5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럼 봐. D는 없었다가 1.8g 생성됐으니까 반응한 질량이 1.8이야. 그럼 반응한 A는 몇 g이어야 돼? 0.6배니까 3g이야. 그럼 9g이 있었다가 3g 반응했으니까 6g이 되는 거죠. 그럼 규모가 이제 보이는 게 9g에서 6g으로 3g 죽는 규모거든. A 기준으로. 근데 당량점은 A가 6g 더 죽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얘를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 나에서 다는 몇 사이클인 거야? 2사이클인 거지. 맞아? A 3g 반응하는 게 한 사이클이면 A 6g 반응해야 되니까 2사이클. 그럼 한 사이클 기준으로 V리터 감소했으니까 2사이클 기준으로는 2브 감소하겠죠. 그래서 X가 3브라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요 생각을 떠올렸어야 돼요. 개수비가 나와 있고 분자량비가 주어졌으니까 아, 출제자랑 질량비로부터 풀어나가게끔 했구나. 여기까지 한 거지. 그 다음 C 보면 한 사이클 기준으로 5N몰 생성됐어. 그럼 2사이클 가면 10N몰 더 생성될 거니까 15N몰이죠. D는 아직 모르거든. 근데 사실 관심이 없는 게 D는 액체고 C만 기체니까 3V에 해당하는 몰수는 오로지 뭐야? 15N인 거죠. 3V가 15N이다. 그럼 내가 분석해야 되는 파트는 6V랑 5V가 있으면 있으니까 다 써보면 6V일 때는 30N이 나와줘야 되고요. 5V 나 상황에서는 3분의 5배니까 3분의 5배 하면 25N 이렇게 되면 된다. 아 결국 가에는 30N개가 있어야 되고 나에는 25N개가 있어야 돼. 무슨 상태가? 기체 상태가. 근데 나 조건에는 BC 기체 나와 있고 D는 액체니까 A의 몰수 정보가 주어진 거지. A 6g에 해당하는 게 13 커버치고 25가 돼야 되니까 12N 몰이구나. 그럼 6g이 12N이니까 9g이면 18N일 거고 6V에 해당하는 게 30N이었으니까 나머지는 B가 커버친다. 12N이 된다. 그럼 당량 관계에서 A 18개 사라질 때 B는 12개 사라지는 거니까 개수비는 3대 2인 거고요. 개수비 A와 B는 일단 3대 2야. 근데 그 과정에서 C와 D도 생성이 될 건데 C 잘 보면 한 사이클 기준으로 5개가 생성됐어. 이게 찐으로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야. 그럼 A는 18개에서 12개 남았으니까 몇 개 사라진다고 해야 돼? 6개 사라진다고 해야 되지. B는 12개에서 8개가 남았으니까 4개 사라지는 거지. 그 과정에서 C가 5개 생성됐으니까 6대 4대 5라고 할 수 있죠. 6대 4대 5. 입마둘이 같으니까 D6이다. 됐나요? 또 뭐 구할 거 있나요? A, B 구했고 X가 어디 있어? 아, 요게 X였어. 오케이. 이게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긴 하지만 반응하는 기체양론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 쓰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 한번 정리할 거 하시고 심심할 때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중화반응 가자. 마지막 20번 중화반응. 문제 읽었을 때 표에 나와있지 않은 정보가 농도죠. A몰 농도, B몰 농도 0.1 써줬고 농도 부피 나와있으니까 곱해서 2에 4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출제자가 이온수 B를 줬기 때문에 이 비율 가지고 개수 맞춘 다음에 나중에 농도 보정해도 되는데 이 방식이 훨씬 유용해요. 찐값 처음부터 살리면 이 비율을 찐값에 맞춰서 이 스케일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상대값 농도 부피 곱하는 건
모든 농도가 나와 있을 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상대값 활용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근데 이제 용액에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수 H 플러스의 Cl 마이너스 Na 플러스의 OH 마이너스 X2 플러스의 OH 마이너스로 쪼개지니까 수용액 내에는 Cl 마이너스랑 Na 플러스 X2 플러스 구경꾼 이온 요렇게 있는 거죠.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가에는 확실한 건 1대 2대 9로 있고 다에는 확실한 건 1대 4대 6으로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Cl-의 개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구경꾼 이온은 넣어준 만큼 있는 거니까. Na 플러스는 3배 있어야 돼요. 1대 3으로. X2 플러스는 2대 3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기서의 1과 여기서의 1은 서로 다른 1인데 이 안에서 1대 2 되고 이 안에서 1대 4대 6. 근데 요 안에서 1대 1, 1대 3, 2대 3의 관계가 나타나줘야 된다. 그래서 아다리를 좀 잘 맞춰줘야 된다. 개수 아다리를. 근데 봐봐. 내가 얘네 개수를 찐으로 잡아볼게. 1개, 2개, 9개라고.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이 9개가 예를 들어 Na 플러스야. 그럼 여긴 몇 개 있어야 돼? 27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뭔가 하나를 27개로 잡으면 나머지 개수가 개들어워지면서 똔똔이나 2대 3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이 9개가 만약에 얘야. 그럼 여긴 몇 개 있어야 돼? 절반 치고 더하니까 13.5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마찬가지야. 얘네들 중 어떤 거 하나를 13.5로 맞추면 나머지 숫자가 개들어워지면서 똔똔이랑 2대 3이 똔똔이랑 1대 3이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 9개가 여기서 몇 개로? 9개로 표현이 되는 Na 플러스 다시 Cl-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스케일을 몇 배 키우는 거야? 1.5배 키우겠다는 생각만 딱 했으면 얘가 1.5고 얘가 6개가 돼요. 잘 봐봐. 똔똔이네 있고 1대 3이네 있고 2대 3이네 있네. 그래서 스케일이 이렇게 보정이 됩니다. 그럼 똔똔으로 존재하는 게 누구야? Cl-죠. 요게 9개 9개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1대 3으로 존재하는 게 Na 플러스인데 1대 3 여기 2개 여기 6개 여기 2개 여기 6개 2대 3으로 존재하는 게 X2 플러스 1개 1.5개였던 거죠. 1개 1.5개 만족 끝. 나머지는 숫자 체험에 20마라떼 99 20마라떼 99 20마라떼 99 10마라떼 22 20마라떼 44 30마라떼 66 얘는 2가니까 조심. 20마라떼 1 2 40에 2 4 1.5에 3 이렇게 된다. 그럼 나에서 기억 찾아주면 구경꾼 이온수 Cl 9개에 Na 4개에 X 2개 2대 4대 나머지 하나 9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9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A랑 B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농도 비율이거든.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는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에 비례하니까 HCl은 20ml에 9개 나오는 애, NaOH는 20ml에 왼쪽에 4개 나오는 애, 구경꾼 이온수. XOH2는 20ml에 몇 개 나오는 애? 하나 나오는 애로 해석해야 돼요. OH가 아니라 구경꾼 이온수로. 그럼 20ml당 9개, 4개, 1개니까 농도가 9대 4대 1이죠. 상대값으로 9대 4다. 2개 곱해주면 4가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골라주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여기까지 잘 풀어놓고 항상 이제 틀리는 게 이런 거거든. 가에서의 H의 농도, 가에서의 부피 50분의 가에서 H의 몰수, H 9개에 OH 4개니까 5개 5mm몰 해서 10분의 1 이러고 끝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잡은 이 숫자는 찐이야 상대야? 이거 상대값이죠. 비율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찐값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잘 보면 0.1이면 10mm에 1개고요. 20mm에 2개가 나왔어야 되거든. 근데 나는 20mm에 1개라고 잡아놓은 거야. 그럼 내가 잡아놓은 상대값보다 실제는 몇 배였던 거야? 2배인 거지. 그래서 H의 개수는 이거보다 2배 많을 겁니다.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해주고 나면 0.2몰 농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의 나는 산성이냐? H 9개, OH 8개니까 산성 맞다. 답 기억 디귿.
이렇게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율 두 개가 나와 있을 땐 개수 아다리를 좀 잘 맞춰주고 핵심 아이디어는 구경꾼 이온은 넣어준 만큼 존재한다. 똔똔 1대3, 2대3.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존 기출에도 이런 게 많고 충분히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서. 끝. 네. 아니요. 그건 몰라요. 1대 2대 9일 1대 2대 9인데 4대 1대 6일 수도 있고 그거 몰라. 당연하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왜 생략했냐면 이 9개가 씨발 여기 한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 36개야. 절대 아다리가 안 맞아. 얘 9개가 얘일 수도 있잖아요. 4분의 9배니까 4분의 9배, 4분의 9배, 4분의 9개면 절대 안 맞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야 9랑 6이 세트 아니야? 선생님 씨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탐해야 돼 그러면. 수능 화학으로는 그런 마인드로는 답이 없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딱 봤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챙길 거 있으면 또 잘 챙겨 두시고 이 시험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구성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놓을 내용들이 많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기간 많이 깨져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해설할 때는 맞춤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해야 될지 틀린 문제는 어디에서 접근을 못했는지 필기 열심히 해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4월부터 킬러 특강 하면서 개념형 모의고사 40세트를 6월 모의고사 전까지 풀 거고요. 킬러 특강도 6모 전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풀세트 모의고사로 수능 때까지 갈 건데 이제 최소 100세트거든. 주에 하나는 안 되죠. 만나서 하나 풀고 숙제로 3개 풀고 실전 모의고사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쫄지 마라. 나중에 막 선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4.3 모의고사거든. 우리 6모 때까지 하는 개념형 모의고사가 그 20세트 처음에 풀 때는 30분 동안 뭐 한 14문제 풀까 말까 뭐 이 정도예요. 특히나 1회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20세트를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개념형 모의고사가 끝날 때쯤에는 30분 안에 최소한 18문제 중에 한 17개는 다 맞추는. 네. 그래서 남은 3개는 하나로 미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맞춰서 44점을 맞는. 그런 이제 고정 44점을 목표로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